근데 뭐 선생님 얼굴 나와야 되잖아요. 자리 바꿀까요? 아니 멤버방 너무 얘기하는데 더 우리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좀 뭐 다음에 또 지겨워서. 자리를 바꾸면 하면 되니까. 두 분 바꾸세요. 저랑 바꾸죠. 네. 지금 이주제 하는데 저 이것도 얘기하면 되게 우울해요. 안 그래요? 네. 아니요 여기 앉아 저는 있을게요. 특히 이 앨범방을 좀 읽어봤는데 자세하게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활발히 알아서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3분은 시작만 멍석만 깔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자들의 크래프트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몇 번을 더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엠번방 사건은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화두로 던져 놓을 만한 큰 사건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 관련해서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내담자이시기도 하고 또 상담실은 차마 방문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거 관련해서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실은 언제나 이런 일로 여러분을 좀 따뜻하게 맞아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나누고요. 상담실을 직접 오지 못하지만 또 저희랑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겠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게 돼도 좋겠고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뭐 별 생각이 없으셨던 분이 이번 저희 토크를 들으시면서 이건 좀 이런 각도에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걸 또 할 수 있게 된 게 그 제나님께서 자꾸 이름 까먹어가지고 별칭 바뀌어가지고 네. 막 헷갈려요. 제나님께서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이게 좀 거한 얘기는 다룰 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제나님 네, 문을 열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 엠번방 사건에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그룹을 보면 일단 피해자는 트위터에 있는 일탈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일탈계라고 하면 이제 거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자기 몸의 일부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익명으로, 익명 트위터의 익명으로 이용해서 자기 성기라든지 뭐 신체 일부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뭐 속옷이라든지 뭐 대변 소변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 있는 게 일탈계예요. 근데 거기는 되게 자발적인 모임인 거죠. 거기 그 일탈계에 가해자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해킹을 하든지 아니면은 네가 판매하겠다고 한 것들을 내가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처음에는 되게 호의적으로 내가 돈을 보낼 테니 너도 물건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호의적인 그런 구매자인 것처럼 했다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보내는 조건으로 너의 신상 정보를 내가 너에게 알바비를 입금할 테니 그리고 너의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 신상 정보를 보내라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피해자 지금까지는 거의 여자였으니까 피해자 여성들이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고 일부는 20, 30대 여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대부분의 10대의 여성 청소년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별 의심 없이 자기 신상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신상 정보를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가해자가 본색을 드러내서 너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됐으니 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 주변에게 알리겠다. 협박을 시작하는 거죠. 네, 협박을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 주변엔 알리지 말아주세요. 특히 부모님에게 알려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해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점점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심지어 가해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나가서 강간을 당한다든지 이래서 한번 이제 신상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간 다음부터는 협박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 그 가해자가 요구하는 걸 해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거를 안 하려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피해자가 더 두려운 거죠. 지금은 알린 정도 이 정도지만 저 사람이 부탁을 안 들어주면 협박을 안 들어주면 더 큰 노출 수위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피해자들이 점점 그 가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막 몸에다가 문신도 뭐 노예라는 문신도 새기고 가해자 이름인 박사라는 것도 새겨서 온갖 엽기적인 행락 그 잔인하고 엽기적인 그 가해자의 요구사항들을 막 다 들어주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가해자가 올리면 그게 이제 텔레그램의 N번 방, 뭐 1번 방, 2번 방, 3번 방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참가 비에 따라서 노출 수위가 달라지고 노출 수위가 높을수록 비싼 몇백만 원의 입장료를 받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방의 텔레그램의 사용자들은 단순 공유자이긴 하지만 막 처벌이 아니라 노출 수위를 보면서 막 헌호성을 막 지른다든지 강간하는 영상을 보면서도 자기도 하면 더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또 영상을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것들을 또 퍼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참여한 그 N번방의 참가자들이 26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 돌려받은 사람들까지 치면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26만 명이면 성인 남자가 20대부터 60대 10대부터 60대까지 했을 때 거의 2,600만 명이라고 하면 거의 한 10% 정도는 10% 정도는 아마 1%. 1% 정도 260만 명 10% 정도라고 하던데 26만 명이니까요. 2,600만 명 예. 1%인데 문제는 1%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파악되지 않고 그 영상이 유출된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봤다는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 성인 남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당수의 남자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뭐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최초에 그 N번방을 열었던 사람 박사라든지 각각이라든지 마치는 뭐 이런 아이디를 가진 가해자들이 잡히고 있고 뭐 공범들도 지금 잡혀 있는 추세인데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이제 여성 단체들은 그 방의 회원들조차도 뭐 다 처벌받아야 된다.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해외에서는 몇 년의 징역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소란의 다크웹 뭐 이런 사건 정준영 뭐 승리 사건 이런 걸 봤을 때 남성 가해자들이 상당히 처벌 수위가 낮아서 다크웹 최근에 다크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정도 징역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가면은 뭐 10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여서 그 가해자를 미국으로 보내자, 미국에서 처벌받게 하자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는 추세죠.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단순 가해자인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높게 하게 하는 법안이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초반에 법무부에 갔을 때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일부 사람들은 남자애들이 그 정도는 호기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처벌을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국회 법사위나 뭐 그런 법 관련된 남성 공무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고 근데 그 역기성과 잔인함에 일단 놀라게 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참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고 가해자들이 상당히 어리다는 거 10대들이 많다는 점에서 충격을 많이 주고 있고 이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의 성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에서 큰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게 형량이 너무 낮잖아요.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거는 그거를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
범죄라고 생각하지 너무 않는 생각하지 인간들이 않는 너무 거. 많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음. 판사들, 검사들, 경찰들 음.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게 어, 내 자식이 거기에 내 자식이든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고작 1, 2년의 형량 그거밖에 안 되는 엄청난 수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 백년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신형을 때려야 되는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 너무 형량이 낮은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런 게 뿌리 있게 박혀 있나 이런 폭력이 정말 막 욕하고 싶은데 욕하면 안 되잖아요. 해보세요. 해도 되나요? 네. 아, 하라니 말씀 못하겠는데. 아, 나쁜 새끼들이. 네. 빨리 이게 법안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 법안을 형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법부터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네. 근데 법을 강화하는 방향에 있어서 처벌을 할 때 보면 지금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연령을 높이는 문제 가지고 우리는 되게 분분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13세 미만이었다가 지금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거를 해서 뭐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했을 경우에는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법안에 대해서 일부는 되게 찬성을 하고 있고 일부는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참 저는 두 가지가 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왜냐면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보호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뭐 13세, 14세 뭐 이 정도의 아동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동의 동의는 자발적이라는 걸 보기 어려우니 그 사람들의 동의는 인정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지금 16세 미성년자 강간 의제를 높였다는 거에서 찬성하는 팀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가 좀 더 커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성적인 욕구를 억압한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들도 충분히 자기 성욕이 있고 자기 성욕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기가 성관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성인과 성관계 하고 싶어하는 성적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자기의 동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또 다른 억압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음지화가 되기 때문에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쪽의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처벌의 수위가 그 피해자의 나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냐 없냐를 가해자가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없을 때 가해자를 처벌을 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강화를 해야지 피해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처벌의 강화 방법에는 너무 의외로 본의 아니게 이런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따지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참 그 청소년 부분은 좀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어도 이렇게 선생님이 막 그루밍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여기서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저 같은 상담사라든지 아무리 동의해도 해서 안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위치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지.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는 측면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순수한 동의가 아니니까. 네, 순수한 동의가 있는지 아닌지 복잡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탈계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탈계의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피해자들이 그럴만 했으니까 당했다 이런 식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들이 그렇게 먼저 꼬셔놓고선 왜 당했다고 하냐라는 그래서 일부 또 국회의원은
공식적으로 내가 딸이라면은 그런데 못 가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내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먼저지.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또 굉장히 많은 또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런 측면도 보자면 어쨌든 자꾸 피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가지는 그런 시각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피해자가 성관계가 뭐 문란하고 또 먼저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에 적극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그리고 빌미가 아닌데 빌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정말 뭐라고 욕하고 싶은데 그 빌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짧은 치마를 입었냐? 그건 그렇죠. 네가 예. 그쵸. 욕하려고 작정한 거 네. 아니냐? 그렇죠. 왜 술을 먹었냐? 네. 왜 그 트위터를 하냐? 왜 그걸 하냐? 뭐 이런 식의 아, 피해자를 그냥 탓하는 하다못해 내가 네. 길거리 가서 옷 다 벗고 돌아다니더라도 제가 빌미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옷을 벗은 거고 내가 누구한테 당하고 싶다고 옷을 벗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빌미를 줬다고 말하는 새끼들은 진짜 내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성매매 여성이어도 맞아요.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을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식의 인식들이 자꾸 피해자를 탓하게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서 이번 경우에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그 사람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그 범죄 빌미를 당신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되게 범죄 행위를 해도 되느냐. 네. 그런 말 자체가 정말 그런 뉴스 보다 보면 막 제가 테러리스트가 되고 싶은 막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더 똑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당신의 그런 발언이 범죄 행위를 유발하니까 빌미를 주니까 그럼 나는 당신에게 범죄를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조금만 입장을 바꾸면 자기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말들인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들인지 알 텐데. 네. 근데도 참 이제 온라인 공간이 무서운 게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네이버 해도 되나요? 이렇게 그런데 검색을 해서 일탈계를 이렇게 쳐보면 거기에 수많은 이제 일탈계 관련된 글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일탈계의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두 분처럼 피해자 탓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더 적다는 거. 일반인들의 인식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사고방식이죠. 네. 그런 게 참 안타까웠어요. 네, 그런 갭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상담사로 또 일을 하고 또 만나는 여성 상담사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일반 남성들, 회사 동료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톤이나 그 시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심지어 회사 내에서 사내 성희롱이라든지 추행은 당연히 안 되지만 성희롱 주제만 떠올라도 야 이러면 이제 여성들이랑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말을 여전히 올해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인식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엠번방 얘기가 나오고 하면 기사도 찾다가 요즘에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참담한 심정이 많이 드는 게 정말 문화 자체가 남자로서 그 한국 사회든 사실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문명에서 남성들이 괜찮은 남성으로 자랄 수 없는 문화가 이렇게 뿌리 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엠번방 사태의 피해자 여성이 확실히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들은 확실히 처벌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딱 이렇게 처리가 되고 지나가야 되지만 아까 선생님 교육 얘기하셨듯이 정말 근본적인 뭔가 여성들이 남성들의 트로피 삼지 않아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사실은 이게 경쟁인 거잖아요. 가장 큰 수컷 우두머리가 되면 여성을 거느린다든지 그리고 가장 수컷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수컷들은 거기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 남은 수컷들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 암컷이라고 하는 거의 동물의 왕국의 수준의
내용이 지금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고 아주 지금 10대 청소년들의 얘기는 남성들이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들보다 또 못하다라는 피해의식을 반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나 위력이 또 그것을 또 반전시키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거나 혹은 은근히 나도 적극적으로 못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낄낄대고 막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했던 연애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지 않았나? 조금 더 여자친구랑 사랑한다는 표현이 원치 않는 성행위의 진도를 나가는 행위이고 이런 것들을 이상하다 싶으면서 다 하니까 이상하다 싶으면서 그런 걸 하는 아이들이 더 유명해지고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걸 따라갔는데 그 결과 이 IT 문화가 발달한 우리의 10년, 20대, 10대 청소년들은 그걸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나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제 역할을 못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지금 딸아이가 크고 있으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조심하란 말을 할 수 없고 피해자성을 탓하는 거니까요. 네. 한편으로는 두렵죠. 그 아이가 피해자가 될까 봐. 네. 또 남자애도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과 너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그죠. 저도 청소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남자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는 텔레그램에서 이제 막히니까 디스코드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디스코드가 게임할 때 채팅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프라이버시 침해하면서 아들이 이제 너 컴퓨터 쓰고 나면은 디스코드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나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부모들의 걱정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교육이 좀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교육이라고 하면은 뭐 보건교사가 진짜 그냥 피임 위주의 그죠? 아니면은 그냥 생식기 위주의 뭐 그런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정도만 이루어졌지 정말 여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성욕을 어떻게 건강하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음성적인 방식으로 성욕을 채우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일탈계에 들어간 여성들도 자기의 성욕을 해소하고 싶은데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익명으로 계정을 열어서 자기의 신체를 노출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자기의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 용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가 가난했을 경우에 우리가 뭐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또 청소년들 알바 시장은 또 얼마나 노동력 착취가 심해요. 뭐 전단지 알바라든 거를 했는데도 그 알바 비율 떼이는 경우도 많고 막 그 노동 강도는 높은 데에 비해서 시급은 형편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출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랬을 때 손쉽게 그런 쪽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들의 노동권과도 관련이 있겠다. 그 친구들이 어쨌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뭔가 자기가 자원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마련할 이제 건강한 방식으로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랑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사귀는 법하고도 관계가 많죠. 이렇게 채팅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뭐 좀 나이 많은 아저씨가 너의 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든가 아니 자기들끼리 페이스북 메시지에서도 그런 거를 주고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노동력이나 알바의 문제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사귈 때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우리식이 아닌 아이들 세계에 맞는 그 필요한 그런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는 진행을 못할 것 같고요. 벌써 그렇게 네, 됐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한 분이 또 이제 다음 일정이 지금 시간 빠듯해가지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내담자들에게 혹은 청취자 여러분께 쓰는 짧은 편지 3줄 준비해 오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읽어주세요. 네, 저부터 읽을까요? 네. 네. 네, 저는 하여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적었습니다. 네. 시의 제목은 다르지 않아이고요. 네. 삶과 죽음은 육신이 있고 없음에 보이는 것은 달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다르지 않아. 초등학생이 중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풀지 못한 수학 숙제를 저절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듯 사람의 어려운 문제들이 죽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아. 살면서 힘든 사람은 죽어서도 힘들고 살면서 편안한 사람은 죽어서도 편안해.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네. 왠지 이렇게 이 글이 떠올라서 이 글을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네, 저는 최근에 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약속하자. 서로에게 늘 다정한 사람이 되기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도 다정하지 않을 때 있잖아. 나 자신에게도 다정하게 못 대할 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기로. 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외워서 말하겠습니다. 와. 시작할게요. 굉장히 긴장되네 이렇게. 눈에 감을 거 정신없이 드릴게요. 얘기하다가. 네. 또라이 같아도 괜찮아. 이상해도 괜찮아. 모든 건 다 필요한 거야. 최대한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 몸소 이상이었습니다. 네,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셨었어요. 그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도 갔다 오시고 그래도 또 결혼도 하시고 할 걸 다 하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요한 걸 다 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노는 게 네, 노는 게 참 걸. 제일 좋고 네.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뭔가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열심히 안 해도 그러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니까 정말 이 마지막 멘트는 오늘 첫 방송 소감을 짧게 말하면서 네.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제 같이 방송 시작하면서 되게 즐거운 마음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 에너지가 바닥이라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내킬 때만 준비하고 그냥 내키지 않을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보다는 그 내용이 잘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만족하는 게 우선이겠죠 뭐. 네. 네. 아유, 힘드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저도 오늘 즐겁게 한 것 같고요. 네, 다른 분들이 재미없게 하실까봐 재밌게 해야지 힘을 꽉 줬었는데 제가 제일 재미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건 맞아요. 어렵네요. 네, 다음에 또 편하게 네. 재미있게 제가 잘하는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코너 시간이 네. 못 드려가지고 좀 안타까웠지만 네. 다음번. 우리 슝슝흉화는 존재만으로 든든하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홍아. 네.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새로운 저도 어떻게 할지 사실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네. 목소리 톤만 높게 할지 낮게 할지 네, 그런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하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같이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갈굼과 사랑에 제가 나오지 않던 또 다른 모습 발견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니까 참 좋네요.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 사연이나 뭐 질문 뭐 이런 것들 피드백 아낌없이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서 함께 방송을 또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카메라 보면서 할까요? 아, 네, 그래요? 네. 다음번에 만나요 이렇게 해요. 뭐,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네,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또 만나요. 빨리 뛰어가세요. 네. 지하철로는 딱